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 기관차 방송에서는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해서 원자재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말 그대로 100점 100승 계속 필승의 전략으로 잘 했고, 하반기는 근데 다만 2.876짜리를 올라서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흐름을 알고 있어도 하지 못했죠. 재밌는 거는 우리가 연결 선물로 봐서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지, 실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프리미엄만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레버리지 종목들, 뭐 한국 종목을 보던 뭐 미국의 보이를 보던 이 흐름만 봐도 얼마나 웃긴 흐름인지 알 수 있죠. 그러니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저런 레버러지 종목들, 원자재 종목들 쭉 보게 되면 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계단식으로 우하향이에요, 계속. 그러니 내가 물려있을 때 그걸 버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철저하게 매매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단지 가격이 싸졌다라는 이유로 투자적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 ETF는 길게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어떻게 된다?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 상반기에 이 가스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분들도 대체적으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거든요. 먹을 때마다 반이라도 좀 나오시라, 아니면 그것도 힘드시면 3분의 1이라도 컷하시고 다시 아래로 잡으시라, 누차 이야기를 드려도 결국 실행을 못합니다. 왜? 아까우니까. 그리고 그렇게 반등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 러시아 전쟁 사태 때처럼 이레귤러가 발생해서 다시 막 오불 때 오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아니다, 못 간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간다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월물이 넘어가서 가는 거지, 실제로 그 가격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프리미엄만 높아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겨울에 난방 수요 때문에 지금, 그러니 지금 어떻게 됩니까? 2월, 3월, 4월물로 가면서 프리미엄 계속 빠지잖아요. 1월물이 지금 2.4대에 있는데 지금 그 4월물이나 3월물 쪽 가면 2.2대에 있습니다. 200pp나 빠져 있어요. 그러니 그것들을 내가 그렇게 존버해서 가져가는 게 된다, 안 된다? 절대 되지 않는다. 이 원자재는 다른 거 없이 내가 원칙이나 비중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변동성에만 꽂혀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도 아니죠. 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이건 이야기 드려야 되겠죠. 기분 나쁘시더라도 확실히 이야기해 놔.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슬슬 이제 이 지지가 될 수 있는 계기들을 조금 조금씩 만드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같이 살피시면 되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원자재 매매는 변동성이 현혹돼 가지고 내가 단지 그 변동성만 노리고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철저하게 내가 목표하는 비중을 설정하고, 최소한 얼마가 들어갔든지 간에 반은 수익 담보를 해 버릇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몇 번 깨작깨작 먹다가 한 방에 세게 물려 버립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제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자신 없으면 어떻게 한다? 우리 기관 차기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가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그 공개 전략으로 글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글만 참고하더라도 관점적으로 반대 방향에 설 일은 없다라는 거 같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럼 천연가스부터 차트 보면서 환율까지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좀 변할 수 있어요. 이게 장 완전히 마감하고 찍은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금일 본장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점 좀 참고하셔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1월물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내내 이야기 드렸죠. 너무 프리미엄이 비싸다, 비싸다. 순간 프리와 함께 쫙 빠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뭐 반토막?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이 정도면 반토막 수준으로 쭉 빠지는 흐름이다. 지금 보시게 되면 얘뿐만 아니라 다음 월물들 한번 볼까요?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이런 흐름들이 남아있다는 거, 2.417이죠. 그러면 저희 다음 월물을 보게 되면 2.363, 그쵸? 방금 전보다 한 40, 50pp 좀 더 낮고, 3월물로 가면 2.25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들에 있고, 자 그다음에 이 연결로 좀 보시게 되면 이런 구간들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는 어떻게 보면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 내려온 것 같지만, 대표적인 가스 종목인 보일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 70불이었는데 지금 25불까지 떨어졌잖아요. 기존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 액면 병합해 가지고 20대 1로 합쳐진 거죠. 지금 이때 물린 사람들은 또다시 이렇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얘를 물렸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이 물린 사람들은 심리상으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요.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서 나오시고 다시 잡으시고 나오시고 다시 잡고 나오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려도 그 이야기들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몇 번 그렇게 확률을 보고 그 확률이 좋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도 실제로 그 오더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계속 그냥 오더대로 하시는 분들이 단순하게 자를 때 자르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지,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런 것들을 못한다. 저점에서 물타도 똑같아요. 그러니 애초에 어떻게 된 보면 습관 자체가 좀 잘못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원자재 매매할 때는 반드시 비중과 원칙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30분의 흐름으로 봤을 때 계기는 좀 만들어졌어요. 지금 요런 흐름들은 나름 반등할 수 있는 기조를 만들고 있는데, 다만 쫓아가지 않습니다. 원래 가장 좋은 건 이렇게 한번 맞고 떨어져서 쌍바닥 만들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가격 박스도 돌고 있고, 저는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내려와서 얘보다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가격 박스의 하단을 이렇게 방식으로 치게 된다라 그러면 그때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가치가 만들어지는 구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목표하는 구간은 2.480이다. 자, 이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200포인트 정도 빠지는 이 자리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뭐 눈 뜨고 나니까 뭐 이 자리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쵸? 이때 떨어지는 거는 못 잡고, 이거 떨어지는 칼날 잡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신이죠. 그렇게 될 거라면 뭐 누가 고생하겠습니까? 근데 확인이 되고 나서 들어갔을 때는 이 구간이었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요거 먹자고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방식으로 눌러준다라 그러면 이 자리를 목표로 간다. 이게 만약에 한두 번 더 검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내내 썼던 2.876과 동급의 어떤 자리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다. 뭐 사실 올해 내내 가스를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나름 리딩을 해드렸는데, 그것도 이 유튜브에서도 그렇죠? 무료로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는데 반대 방향을 잡거나 제대로 매매를 못했다. 그러면 사실 둘 중에 하나죠. 아예 내 생각 지우고 제 3자에게 맡기든가, 즉 저 같은 리딩자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매매를 포기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야지 계좌를 지키기 때문에. 워낙 이런 원자재 쪽에 잘못 꽂히셔 가지고 막 이쪽으로 다 갖고 와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좀 이야기를 드렸고. 자, 원유 어떻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올라오면 86불 이 라인이 매도 자리고, 매수는 어디다? 공격적으로 67불 자리이다.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67.6 라인을 치고서 반등을 하고 있죠. 공격적이면 내가 예측해서 잡아도 되는 라인이에요. 그쵸? 뻔히 보이는 라인이고, 다만 저는 이 구간이 깨지게 되면 55불 라인까지도 열려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요런 자리에서 매수 잡기는 조금은 만만치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들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말 그대로 현실화되면 코로나 때 유가가 마이너스가 됐었던 게 그냥 허투루 마이너스 됐던 게 아니죠.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직까지 뭐 매우기 그 수준에 들어섰다 아니다는 말 수는 없지만 점점 그런 징조들은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 저는 이 구간 한번 깨고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여기에서 잡을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어찌되었거나 매수를 강하게 보시는 분들은 67불 라인에서는 매수하는 전략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골드, 금인데 개인적으로 좀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지금 연결로 봤을 때 이런 자리인데, 저는
큰 틀에서는 2050불 위에서는 매도를 계속 쳐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자리에서 이런 변동성이 굳이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변동성이 나온 상태에서 이런 구간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힘의 균형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는다. 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위에서는 물려도 최소한 빠져나올 구석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를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저는 계속 매수 매집을 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매수 매집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정확한 타점이나 패턴이 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치기는 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런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애매하고 아니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원자재에 있어서 이렇게 애매한 전략이 나오면 포기합니다. 말 그대로 명확한 전략이 나와도 잘못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애매한 흐름이라고 그러면 더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지하셔라. 자, 그 다음에 금보다 좀 더 웃기게 움직이는 게 이 실버라고 보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25.5 조금 더 하면 26 라인은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25.5 라인 위에서 매도를 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지금 흐름은 이렇게 비추세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혹여나 아니라고 그러면 애초에 이거를 지금 이렇게 박스식으로 놓고 접근을 한다,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관점을 정해야 됩니다. 막 여기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막 이렇게 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헛소리인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 내가 방향을 정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매수보다는 올라왔을 때 매도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거 없이 25.5 라인 위로 올라오면 매도 매집하고 그 다음에 120평 아래로 내려오면 풀어주고, 이런 방식으로의 접근이 좀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리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요런 구간이거든요. 연결로 봤을 때. 그건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흐름들은 매수가 굉장히 유리해서 매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실제로도 기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추세전환 만들어서 120평 깨지 않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는 보는데 지금 매매적인 어떤 구조나 이 거래량들을 보게 되면 이 박스에 갇힐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이 3.6에서 4.빵 이 구간에 갇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매자 입장에서는 이 박스를 염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라 그러면 변동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모습은 좀 아니겠죠. 그러니 매매적 관점에서는 좀 패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하나 재밌는 게 팔라듐인데 계속 하락 추세를 만들다가 드디어 추세 반전봉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것도 쌍바닥의 흐름을 정확하게 만들고 전저를 잡아채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만들어지면서 과연 이때 이 1200에서 1300에 이르는 이 구간을 넘어설 것인가 관건인데, 물론 당연히 이거 간다고 하더라도 추격하진 못한다. 맞고 떨어져서 다시 이 1000라인을 지지하는 걸 봤을 때 매수자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러고 못 쫓아가잖아요. 못 쫓아가기 때문에 이 구간이 내려와서 지지가 된다라 그러면 전저 이탈 컷으로, 즉 926 라인 이탈 컷으로 저 구간에서 매수를 받아주는 거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위로 그냥 한 번에 가는 것들은 패스를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옥수수인데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얘를 좀 매수로 노렸었는데 전혀 이 패턴이 잡히지 않아서 계속 패스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재밌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락의 각도가 점점 옅어지면서 이런 방식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살짝 하락적인 패턴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게 연결로 봐서 그렇지 그냥 일반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즉 그 3월물로 보게 되면 얘가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이 구간에서는 한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 우리 시장에도 레버리지가 있긴 한데 그게가 얼마나 수익을 가져다 줄지는 조금은 애매합니다. 다만 요런 패턴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아시다시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술적 패턴이 하락세기형이죠. 그 하락세기 패턴에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예쁘게 잘 만들고 있다. 지금 얘가 3월물이기 때문에 얘가 만기로 가기 전에 한번 튀어줄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 보게 되면 이때 이 쌍봉이 굉장히 타격이 컸던 거죠. 타격이 컸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까지 내려온 흐름이었는데 이 구간 아래에서 쌍바닥을 만들고서 다시 반등, 이런 패턴이 만들어졌으면 이 구간을 신뢰한다라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늘리고 가면 어쩔 수 없어요. 원래는 여기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놓치면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다시 570 라인 이 부분이 내려오면 충분히 매수를 노려볼 만하다. 다만 우리 시장에는 마땅한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은 그냥 구경만 하지 사실은 매매로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환율 좀 보겠습니다. 자, 환율 보게 되면 요즘에 미국 따라서 널뛰기가 엄청 심하죠. 환율이 이 정도로 널뛰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뭐 사실 사기에 가깝습니다. 근데 꾸준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1300원에서 1325원 이 박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구나 라고 딱 느껴지시죠. 저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조금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즉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런 종목들 하게 되면 상방 하방 정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즉 올라오면 매도 관점으로 갖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는 보고 있고, 다만 이 구간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미국 쪽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나 TMF를 잡아가지고 계속 끌고 가시는 분들이 들어갔을 때 환율이 물론 이제 미리 저기 해놓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높았기 때문에 환차손이 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 이런 분들은 나중에, 그러니까 내년이 가더라도 가급적이면 1320원 이 위에서 환전하는 게, 즉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종종 이제 여행 가시려고 이제 저희 가족분들 중에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별거 없이 1300원 아래서 하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만 인지하시고 이 박스 틀을 만들고 가시면 되겠다, 한번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어제도 공지해 드렸다시피 다음 주부터는 3일씩 그 주말 연휴들이 연거푸어 있는데, 그 구간에는 제가 2024년 지켜야 할 전략 특집 방송을 그 총 6일이니까 6시리즈가 6시리즈가 되겠죠. 그렇게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 언제든지 차기사 오셔가지고 여러가지 전략 공지 함께 참고하시고 좋은 인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모닝브리핑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